팔이 올라가지 않아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심해지는 어깨 통증.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화로 인한 어깨 통증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병을 더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 더 힘들어져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냥 찌릿찌릿한 느낌? 쿡쿡 누르는 듯한 느낌으로 계속 안 좋았었어요. 그 운동을 할 때 보면 저기 어깨가 자그러질 정도로 많이 아팠으니까. 어깨는 신체 부위 중 움직임이 가장 자유로운 관절로서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하루에도 수천 번씩 사용되기 때문에 손상이나 통증이 발생하기 쉬운 관절 중 하나인데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어깨 질환은 대부분 증상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치료법이 달라 정확한 진단이 필수입니다. 특히 회전근개 파열은 점점 진행돼 관절염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최욱현, 오정문 과장과 함께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관절은 우리 인체 관절 중에 가장 가동 범위가 큰 관절입니다. 가동 범위가 큰 만큼 태생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관절이고요. 이 불안정한 관절을 지탱하기 위해서 몇 가지 구조물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회전근개라는 것은 어깨가 회전하는 동안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구조물입니다.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4개의 힘줄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고요. 회전근개는 어깨의 회전을 시켜주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어깨 관절이 회전하는 동안, 움직이는 동안 어깨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전근개 중 하나의 힘줄이 파열이 되게 되면 어깨 관절이 회전하는 동안 그 회전 중심이 파열된 힘줄 쪽으로 자꾸 빠지려고 합니다. 나머지 3개의 회전근개 힘줄이 어쨌든 무리를 해서라도 회전 중심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무리한 회전근개, 나머지 회전근개에도 파열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깨 관절의 회전축이 더욱 흔들리게 되고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미세하게 어깨가 덜컥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면에 마모가 오게 되고요. 그래서 아주 매끈해야 될 관절면이 울퉁불퉁하게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어깨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은 굉장히 다양해요. 이제 환자분들이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오십견이라던가 이두건염도 있고 그다음에 충돌증후군도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하고 또 다르게 회전근개성 질환들은 단순 힘줄염도 있고 파열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외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반복적인 자극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 퇴행성으로 그럴 수도 있고, 사람 몸은 어느 부위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근육을 사용하게 되면은 뼈에 붙는 부착부의 힘줄은 미세한 손상을 받게 돼요. 그 손상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염증이 통증을 유발하고 그 염증 때문에 혈관이 망가지는 부수적인 반응이 또 생기게 돼요. 혈관이 망가졌기 때문에 손상된 부위가 더 회복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면서 점점 파열 부위가 찢어지고 더 찢어지면서 결국은 전층이 파열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 퇴행성 질환입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어깨 관절보다는 이런 팔이 아프다고들 하세요. 팔 주변이. 이 회전근개가 기능을 제대로 못 해주면은 이걸 덮고 있는 다른 주변 근육들이 대신 그 기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팔에 통증이 오게 되고 또 목 주변부터 해서 견갑골 뒤쪽에 있는 근육들도 같이 통증이 오고 결국에는 이제 뭔가를 들거나 할 때 힘이 떨어지면서 끝까지 올리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반드시 목에 있는 경추의 디스크도 검사를 반드시 해서 구별하셔야 되고 이게 일반적인 염증 때문에 통증으로 인해서 힘을 못 주는 건지
회전근개가 정말로 파열돼서 힘을 못 주는 건지를 영상 검사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회전근개 치료법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있고 비수술적인 치료가 있어요. 비수술적인 방법의 대표적인 거는 체외 충격파나 재활을 통해서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는 어깨 관절 안에 파열된 부분이 전층 파열이 아니라면은 초음파상에서 찢어진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서 콜라겐 주사나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술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다시 재생을 도와주는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제 파열 부위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전층이 파열된 경우는 관절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찢어진 부위에다가 기구를 삽입하게 되고 그 기구에 실이 달려 있어요. 그 실로 찢어지고 딸려가 있는 근육을 끌어서 원래 위치에 뼈에다가 갖다 붙이고 이중으로 한 번 더 뼈에다가 눌러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 아주 심하게 파열돼서 도저히 파열된 부분을 관절경으로 끌어당길 수 없다라고 판단된 경우에 적은 정도의 절개를 통해서 회전근개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또 근육이 위축되는 정도가 보통 4단계로 나누는데 3단계 이상 4단계 근육이 많이 말라서 꼬매 부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에도 병원을 찾은 정성희 씨는 더위에 힘이 들어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몇 달 전 갑자기 시작된 어깨 통증으로 온갖 치료를 다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노력에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치질 않았고요. 그냥 어깨가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저희 집 근처에 정형외과를 좀 다녔었죠. 그래서 주사를 맞고 한 6개월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오십견인 줄 알았거든요. 계속 그냥 찌릿찌릿한 느낌? 그리고 그냥 이렇게 쿡쿡 누르는 듯한 느낌으로 계속 안 좋았었어요. 다른 데를 제가 큰 병원을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인이 이제 여기 새로 생겼다. 거기를 한번 가보자. 거기에 잘하는 선생님 오셨다더라. 그래서 제가 여기를 오게 된 거죠. MRI를 찍고 결과를 보니까 너무 심각하게 훼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로 심각하구나. 당장을 수술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어떠세요? 훨씬 나아졌어요. 약이 좀 바뀌고 나서 네. 통증이 훨씬 덜해진 것 같아요. 재활 시기가 조금 우리가 기간이 좀 중간에 비었었잖아요. 네네. 아마 그것 때문에 관절이 굳는 현상 때문에 네. 아마 좀 수술 후에 통증을 좀 느꼈을 거고 네. 수술이라는 게 회전근개가 완전히 붙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라서 네. 조금 힘드셔도 재활치료 잘 받으시고 통증을 좀 감소시키는 약물치료라던가 이런 걸 같이 병행하면은 네. 좀 더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팔 한번 올려볼까요? 네. 이럴 때는 팔꿈치를 구부리고 천천히 구부려 보세요.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이쪽 팔로 같이 밀어보세요. 이렇게. 이게 서서 하게 되면은 중력 영향 때문에 각도가 잘 안 나와서 처음에는 누워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잡고 연습은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시계추 운동 있죠, 우리 했던 거. 네, 알아요. 근데 관절 운동 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댄 상태에서 네. 시계추 운동을 이렇게 천천히 돌리시고 네. 관절이 어느 정도 풀어졌다고 생각이 들면은 네. 지금은 이제 수술하고 7주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네. 벽에다 대고 밀어도 돼요. 네. 연습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계시죠? 네, 쭉 네. 꾹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네, 네. 관절을 자꾸 풀어줘야지 굳어있는 관절은 놔두게 되면 더 굳게 돼요. 네. 이제 왼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회전근개가 지금 찢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수술할 때 오른쪽도 제가 관절 수동술이라는 걸 통해서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릴 수 있게 알겠습니다.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물리치료 꾸준히 받으시고 다음 LA 때 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장기간 치료를 받다 오던 환자분이십니다. 이게 한 6개월 이상 어깨 통증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이제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하고 약물치료도 했는데 이제 증상이 호전이 없는 상태였고 일정 각도 이상 가용 범위가 올라가지 않고 더 올리려고 하면은 통증이 발생하는 그런 상태였고
이 환자분처럼 회전근개가 파열되게 되면은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관절막이 두꺼워지고 눌러붙는 오십견 증상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제 두 가지 질환이 약간 상반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십견은 관절이 굳어지는 거고 회전근개는 파열돼서 관절을 움직일 수 없게 힘이 없는 질환입니다. 똑같이 통증을 호소하고 어떤 각도 이상 올리게 되면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굉장히 통증을 유발하게 되죠. 회전근개 파열은 환자의 증상과 진찰을 토대로 먼저 진단하게 되는데요. 엑스레이와 초음파, MRI 등의 영상 검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파열이 심하면 파열이 느껴지거나 만져지기도 하고 근 위축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이학적 검사예요. 회전근개는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기능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광갑하근은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내회전을 시키게 되고, 극상건은 팔을 바깥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하게 되고, 극하건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외회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의사가 직접 환자분의 팔을 만져보고 어떤 각도에서 힘을 주게 해서 버티게 해줬을 때 힘이 들어가지 않고 떨어진다면은 그건 오십견보다는 회전근개 파열을 먼저 의심할 수 있고, 다른 간접적인 징후들을 몇 가지 의심되는 것은 찾아볼 수 있지만 많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초음파나 MRI 검사를 시행하여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분의 MRI 사진이고요. 요거는 이제 위팔뼈고, 요게 이제 견갑골입니다. 요거는 이제 쇄골이 되겠고, 요 위에는 진한 회색으로 보이는 게 극상건이라고 하는 근육이에요. 회전근개 중에 하나고 가장 파열이 흔한 부위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이 근육이 뼈에 붙는 부위는 힘줄로 변하면서 붙게 돼요. 여기는 회색이고 여기 까만 라인이 보이죠. 이 라인이 원래 요 뼈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중간에 보시면은 거의 얇은 띠만 남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딸려간 형상도 관찰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회전근개 파열된 거를 오랫동안 장기간 놔뒀기 때문에 오십견이 병발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요 밑에 관절막이 완전히 이렇게 물방울처럼 축 늘어져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두꺼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관절경 사진인데요. 이게 출혈이 있어서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거고요. 이 출혈을 관절경으로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살짝 이제 조직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거를 다 기계로 제거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관절 수동술로 뜯겨져 있는 조직이고, 그거를 레이저 기계와 관절경 기구를 이용해서 두꺼워진 막을 이렇게 박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상완골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힘줄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세요. 그래서 이걸 들어보면은 안에 관절 속이 노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노출된 힘줄을 뼈에다가 붙이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힘줄을 뼈에다가 앵커라고 하는 이 기구를 넣어서 꼬매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꼬맨 것을 한 번 더 뼈에다가 이중으로 심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 이런 식의 뼈에다가 힘줄을 붙이는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건 수술 후 사진인데, 아까 끊어져 있던 것이 이 회색은 쭉 당겨져 있고 까만 부분이 이제 뼈에 안착돼 있죠. 여기 뼈 안에 보이는 이 까만 라인은 기구를 삽입했을 때 보이는 형상들이고요. 회색 근육이 힘줄로 변하면서 검은 힘줄이 뼈에 붙는 요것을 확인하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재활 시기도 보통 결정하게 되고요. 이게 재파열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어깨 수술 후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는 성희 씨는 오늘도 CPM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수술 후 근육의 재건과 관절 운동을 회복하기 위해 CPM 치료를 많이 진행하는데요. 이 기구를 이용하면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부위를 기계가 대신 움직여주기 때문에 더욱 쉽게 재활 훈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술 후의 재활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기가 중요하고요. 회전근개 수술은 억지로 끊어진 근육을 당겨서 뼈에다가 붙이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관절은 이제 긴장도가 올라가게 되고 더 굳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회전근개 수술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끊어진 근육이 다시 뼈에 붙어서 다시 재기능을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이 유지될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보조기를 많이들 보셨을 건데 이렇게 차고 다니는 보조기를 차서 앞으로 몸 쪽으로 붙여지지 않도록 유지를 시켜주는 보조기인데 길면 6주까지 보조기 착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어깨 관절이 더 굳게 되고 있습니다. 오십견은 수술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재활을 시작하거든요. 바로 굳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회전근개는 또 어느 정도 안정돼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고 두 개가 병발됐다면은 시기를 적절하게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통증이 있는지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지 그 전에 수술 전에 있던 증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하고 재활 시기를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는 좋아졌죠. 이 손 가동 범위가 도수 치료받고 올라오면 처음에는 한 130에서 135까지 올라갔거든요. 확실히 150까지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수술 전에는 제가 옆으로 제가 자는 버릇이 있어요. 바로 자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옆으로 자도 거의 통증이 없는 거라고 보면 되죠. 건강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정말 빨리 나와서 운동을 좀 하고 싶어요. PT도 하고 싶고 수영도 하고 싶고 정말 건강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긴장된 얼굴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곽부결 씨는 입원하기 전 현재 상태가 궁금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했지만 계속 미루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어깨 상태가 너무 악화해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뒤로 올리거나 이렇게 하거나 안 그러면 이 눌릴 때 이 힘이 안 가죠. 이렇게 특이한 동작을 딱 잘못 탁 운동을 할 때 보면 저기 어깨가 자그러질 정도로 많이 아팠으니까 그래서 수술 안 하면 이건 안 된다 했어요. MRI나 기계가 모든 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제 되니까 좀 실감도 좀 가고 첫째는 그래서 간호사분도 친절하시고 첫째는 병원이 너무 깨끗하니까 오정문 선생님도 괜찮게 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수술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오게 됐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뭐 어깨가 좀 불편할 뿐이지 예. 뭐 크게 그건 없었는데 예. 하여튼 부탁합니다. 네. 지금 이 회전근개가 네. 사실은 요 부위가 여기 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파열이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힘줄이 고무줄처럼 이제 끊어지면 안으로 자꾸 밀려 들어가요. 그래서 상당히 뒤로 많이 퇴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 제가 요거 주위에 있는 유착들을 다 풀고 해서 최대한 자기 자리까지 당겨서 붙여볼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요거 힘줄 하나만 파열됐는데 또 다른 회전근개까지 하나가 더 파열이 왔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새롭게 파열이 된 힘줄까지도 봉합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잘 해주시면 좋지. 예. 이제 우리 환자분께서는 수술 받고 나서 이제 우리 보조기 착용하는 기간, 그 다음에 이제 재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오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내원 당시에 오른쪽 어깨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셨고요. 그리고 어깨 올리는 힘,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배를 누르는 힘, 이 힘들이 떨어져서 내원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한 7개월 전에 이미 다른 병원에서 어깨 통증으로 MRI 검사를 하셨고 그 MRI 검사에서 회전근개 힘줄 중에 하나인 극상근 파열을 진단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병원에서 수술적인 치료를 권유받았는데 개인 사정상 그 수술을 하지 못했고요. 그냥 지내시다가 최근에 그 통증이 더 악화되어서 저한테 오셨고 저희 병원에서 새로 촬영한 MRI 검사에서는 극상근뿐만 아니라 견갑하근이라는 또 다른 회전근개 힘줄까지 파열된 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열된 회전근개 힘줄을 보합하는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다음 날 계속 통증이 있는지 어깨를 주무르고 있는 보결 씨. 어제도 통증으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 얼굴이 힘들어 보입니다.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얼굴에는 긴장감까지 가득한데요. 어깨 상태가 더 안 좋아져 걱정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 아유, 잘 주무셨어요? 예, 예. 아이고, 뭐, 네. 생각이 수술하다 앞두서 네. 그런가. 좀 마음이 좀 그런. 그렇죠. 긴장도 되시고 그죠? 잠도 잘 안 오고 예. 그랬을 텐데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수술 잘 될 거니까 그 수술 중에는 한숨 푹 주무시면 됩니다. 응? 아, 예. 예, 수면. 네, 수면을 충분히 해드릴 테니까 예,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거의 전신마취 걱정. 전신마취는 안 하지만 전신마취처럼 주무시는 동안 네. 수술 다 끝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건강히만 먹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네. 수술실에서 뵙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예, 예. 네. 회진이 끝나고 수술실로 가기 전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을 들어서인지 조금 안심이 되나 봅니다. 얼굴이 많이 편해 보이네요. 어깨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너무나 힘들었던 보결 씨. 오늘 수술로 이제는 조금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술할 내용은 파열된 2개의 회전근개 힘줄, 극상근과 근갑하근을 보합하는 수술을 할 거고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두장근에 대해서는 고정점을 이동해주는 근고정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전근개가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져 있다면 그 공간을 넓혀주는 수술도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어깨 부위를 조금 절개한 뒤 관절 내시경을 삽입해 파열 부위를 확인하는데요. 초소형 카메라로 관절 내부를 자세히 관찰해 더욱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전근개의 파열 정도에 따라 봉합 방법을 결정해 찢어진 힘줄을 정리한 후 잡아당겨 실로 봉합하고 고정하게 되는데요. 절개 부위가 작아 통증과 출혈이 적고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아 만성질환자나 고령 환자도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 조직들의 손상이 적어 수술 후 회복도 빠르고 상처 부위에 대한 감염과 합병증 발병률도 낮다고 하네요.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다행히 그 유착 박리가 잘 되고 힘줄이 잘 당겨와서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회전근개 힘줄은 재파열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환자분이 고정 기간을 잘 지키고 또 재활 치료를 잘 받아야만 비로소 완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수술 이후에 우리가 보조기를 채우고 어깨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기간 동안은 환자분께서는 꼭 보조기 착용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지난 뒤에는 우리가 어깨가 너무 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활치료를 하는데 역시 그때 가서 혹시나 재활치료를 등한시한다든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 하면 어깨 관절 주위에 유착된 것을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통해서 풀고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기능을 회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간자 어느 정도 몸이 완쾌가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운동도 많이 할 거고 100cc를 하는데 뭐 100c까지 잘 살랑가 그건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데도 건강 좀 잘 챙기고 그래가 건강했고 가족들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 신호와 같습니다. 어깨가 아프다는 것은 어깨가 우리에게 지금 나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다치지도 않았는데 어깨가 아프다면 일단 1, 2주 정도 어깨를 푹 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통증이 가라앉는다면 다시 일상에 복귀하시고요. 그런데 그 뒤에 통증이 재발한다든지 2주 이상 어깨를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어깨에 통증이 지속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근처의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깨 질환의 특징은 다른 부위와 다르게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 질환이 한 가지씩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병이 같이 병발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한 진단과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초기에 통증이 있을 때는 병원에 오시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꼭 잘 치료받고 쾌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깨 질환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연령층까지 어깨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생활 습관 변화와 함께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척추도 점점 노화되기 때문입니다.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허리 통증은 노년층에 많이 나타나지만 짧은 시간에 많이 쓰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이 계속되면 이른 나이에도 퇴행성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뭐랄까 입을 탁탁 벌릴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잘 못 걷겠더라고요. 엉덩이 쪽 위에 이 부위가 뭔가 갑자기 이렇게 딱 뭉치듯이 아프더라고요. 뭉치면서 이 마비 증상 같은 게 오면서 다리는 거의 뭐 이 감전 상태 정도가 이렇지 않을까 할 정도로 아팠었어요. 척추뼈 사이 쿠션 역할을 하는 말랑말랑한 조직인 디스크 한가운데에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수액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수액의 수분이 감소해 디스크가 예전처럼 몸의 무게를 받쳐주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허리 통증이 나타나게 되지만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운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통증도 적고 일상생활 복귀도 빠른 내시경 수술이 많은 분의 관심을 받으면서 수술을 선택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손두경 과장과 함께 허리 질환과 수술적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척추 질환은 노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척추 구조를 이루는 여러 가지 인대, 그리고 관절, 그리고 추간판, 그리고 신경 등등 여러 가지 구조가 노화가 진행이 되면 그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혹은 이제 관절 전방 전이증 등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60대, 70대 이후 환자분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불편하고 걷는 게 어려워진다 하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질병 상황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을 항상 굽히고 진료를 하는 치과 의사의 경우에는 거의 목 디스크나 목 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에는 좁은 공간에서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이에 비해서 척추 관절의 노화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회 직업적인 요인이 척추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척추 신경이 자극을 받고 척추 주변의 인대와 관절 구조에 영향을 받게 되면 첫 번째로는 허리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 과정에 점점 악화가 되면 통증이 하반신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넓은 영역이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하반신의 신경에 자극이 올라올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허리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치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약물을 드시고 물리치료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가장 간단한 단계가 있고요. 그런 기본적인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통증 시술이 있습니다. 시술은 간단한 주사 치료에서부터 여러 가지 기구를 동원하는 시술에까지 이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하는 경우라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 상황인지를 고민을 해보고 수술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환자와 상담을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차로 가득했던 도로가 조금씩 여유가 느껴지는 화요일 오전. 오늘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박민혜 씨의 얼굴도 여유로움으로 가득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던 민혜 씨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이 힘들었는지 갑자기 찾아온 허리 통증이 그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생활하는 게 근 8시간, 9시간을 근무를 했거든요. 주로 서서 많이 다니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리랑 엉덩이 쪽, 좌측 엉덩이 쪽이 이제 앉았다 일어나면은 뭐랄까 입을 탁탁 벌릴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잘 못 걷겠더라고요. 그래서 엉금엉금 이리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또 괜찮아지고 그래 지냈거든요. 5년 전에 MRI를 찍어보니까 협착증이다 하더라고요. 그래 시술 같은 거 받으라고 권했는데 그냥 뭐 견딜만 해서 조금씩 아픈 정도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심하게 생활하기 불편할 정도로 심하게 아파가지고 잘 아는 선생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소문 듣고 일일이 소개해줘서 왔어요. 네, 그동안 좀 아프신 것 좀 어떠셨습니까? 제 자신이 이제 네.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일상생활 하는 게 조금 부자연스럽더라고요. 뭐 엎드려서 뭘 줍는다거나. 약간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예,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예전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정상적인 뼈나 디스크는 신경이랑 큰 간섭이 없어야 되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신경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밑에서는 디스크가 좀 튀어나와 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두 군데 다 수술을 해야 될 소견이기는 하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위쪽에서 증상이 대부분 발생한다고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기 내부의 문제를 살펴보면 왼쪽 사진을 보시면 우짜라 나온 뼈와 이 검은색 협착 부분을 인해서 신경이 굉장히 좁아들어 있고 수술은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압을 해서 신경이 좀 펼쳐질 수 있도록 제가 수술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신경을 강하게 쫄리고 있던 뒤쪽 협착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신경이 부드럽게 잘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해당 부위 내부 사진을 살펴보면 수술을 해서 신경을 눌리고 있던 뼈와 협착된 조직들을 다 제거를 해서 기존에 수술했던 것과는 달리 신경이 널찍하게 펼쳐지고 신경이 잘 펼쳐지니까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자체는 굉장히 잘 되었고 몇 년 동안 고생하시던 그런 무거운 느낌, 다리에 저린 느낌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손댄 그 자리 말고 하나 밑에가 더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현재 하시는 일이라든지 요걸 감안을 했을 때 요거는 조금 정말로 못 참을 때 되면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실제로 느끼시기에도 증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셨다면 그거는 이제 지켜봄의 단계로 지나갑니다. 지켜보고 보통 70대 이후 넘어가서 증상이 점점 증가하면 그때 고민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때 또 다시 선생님 찾아올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박민혜 어머니는 평소에 요양보호사의 회사 대표십니다. 그래서 아주 경력이 오래되셨고 그만큼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 보니 요양보호사는 무거운 환자를 옮기고 앉히고 케어를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척추에 무리가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최근 한 4년, 5년을 아픈데 대표니까 일을 그만두지는 못하고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점점 본인이 퍼포먼스가 떨어지니까 저희 상담 끝에 이제 수술을 하시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체 진찰을 통해서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추간판 탈출증과 협착증이 의심이 되었고, 실제로 MRI를 검사를 해보니까 2군데에서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할 소견으로는 한 군데가 증상을 많이 유발할 것이라 생각되어서 나머지 한 군데는 놔두고 증상이 심하게 발생하는 요추 4번 부위에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이자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인데요. 허리가 아프면 통증뿐만 아니라 몸을 마음대로 가누거나 쓸 수 없어 정신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척추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네모 형태를 가지고 있는 척추뼈가 있고요. 뼈하고 뼈 사이에는 뼈를 받쳐주는 쿠션 구조인 디스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뼈를 연결하는 뒷부분에서 신경이 쭉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사실 신경이 눌리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대표적인 게 추간판 탈출증과 협착증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위에 뼈와 밑에 뼈의 공간이 내려앉으면서 사이에 들어있는 추간판 쿠션이 밖으로 밀려 나오면서 지나가는 신경을 압박하는 것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고요. 협착증은 탈출과는 큰 상관이 없이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주변이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모습을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증상의 차이점이 있는데, 환자분이 파악하시기에는 허리를 굽혔을 때 통증이 증가하는지 혹은 허리를 폈을 때 통증이 증가하는지가 환자분이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추간판 탈출증은 허리를 굽혔을 때 통증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고, 협착증의 경우에는 허리를 폈을 때 통증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민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신경이 이렇게 잘 내려오다가 두 군데에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보였는데요. 윗부분 요추 4번 부위에서는 요추 협착증으로 인한 신경이 눌려지는 게 보이고, 요추 5번 부위에서는 튀어나온 추간판에 의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압박 증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경이 강하게 눌리는 자리는 요추 4번 자리 협착증으로 인한 증상으로 판단을 하였고요. 그래서 환자분에게 신경 주변을 어느 정도 절제를 하는 이런 형태로 수술을 권유드렸고, 이것은 자라나오는 황색인대와 자라나오는 뼈를 어느 정도 깎아내고, 그럼으로써 신경이 넓어지면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을 개선을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실제로 수술 이후의 사진을 보면 적당한 수준에서 제거된 황색인대와 척추뼈로 인하여 신경이 공간이 많이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있는 신경 가닥 하나하나가 깨끗하게 잘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조기를 차니까 불편하지만은 이제 아픈 통증은 없습니다. 수술하고 그렇게 힘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이제 생활하는 게 불편한 거 이런 것만 하는 일이 이제 어르신 모시는 일이니까요. 괜찮아지면은 센터 가가지고 이제 어르신들 잘 모시고, 또 저희 아버지가 97 연세 되시는 분이 계셔요. 제가 제 센터에는 모시지는 않는데 집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조금 더 잘해드리고 그런 거죠. 바람은 그겁니다. 아쿠아로빅과 스포츠 강사로 활동하는 하연 씨는 항상 에너지가 가득했는데요. 오랫동안 그녀를 힘들게 했던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서 모든 생활이 변했다고 합니다. 계속 해오던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힘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골프 수업도 하고 제가 연습을 하는데 엉덩이 쪽 위에 이 부위가 뭔가 갑자기 이렇게 딱 뭉치듯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거기 부위가 이제 밑으로 엉덩이를 타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막 다리까지 이렇게 저림 증상이 나타나더니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어요. MRI 찍고 하니까 선생님께서는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탈출돼서 이렇게 신경을 누르고 있는 그쪽을 집중적으로 얘기하시고 협착도 있지만 협착까지는 그렇게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런데 이거를 수술을 안 하려고 하면 시술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시술을 받았었어요. 근데도 호전이 없고 나중에는 이제 이 뭉치면서 이 마비 증상 같은 게 오면서 다리는 거의 뭐 이 감전 상태 정도가 이렇지 않을까 할 정도로 아팠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네. 요새 좀 어떠세요? 완전 좋아요. 원래는 왼쪽 다리가 많이 땡기시고 했는데 네. 수술하고 나서 업무하시고 하는 거에 좀 어떠십니까? 어저께 처음 이제 골프부터 수업을 들어갔는데요. 네. 여기가 왼쪽에 저번에 막 저리고 아팠던 네네. 부위가 안 느껴지고 네. 저번에 선생님한테 얘기했듯이 오히려 네. 반대편에 제가 예전에 조금 아팠던 부위가 네. 오히려 거기가 더 지금 느껴질 정도로 네. 왼쪽의 통증은 정말 이제는 없는 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이게 수술하기 전에 이제 사진인데요. 확실히 다른 데와는 달리 왼쪽으로 디스크가 계속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디스크가 한쪽으로 튀어나오면서 또 두 번째로는 뼈가 이렇게 자라난 협착증까지 동반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들이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신경을 강하게 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기존에 뼈가 자라났던 부분을 절개를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자라난 뼈와 협착이 많이 제거된 모습을 보이고 제가 수술 현장에서 좀 고민을 했는데 이것을 파서 깨끗하게 할 것인지 혹은 환자분 생업이나 인생을 생각해서 보류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디스크를 굳혀서 다 가라앉히는 정도만으로 해도 증상이 충분히 개선되고 사진에서도 어느 정도의 개선이 보이기 때문에 당시에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환자분의 생각에서 좋은 판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스크를 제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분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뭐 그런 육체적인 강사 업무를 하는 데는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복귀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연님은 평소에 굉장히 열정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으로 아쿠아로빅, 골프 등 여러 가지 스포츠에서 강사로 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왼쪽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학생을 지도하는 데 있어 통증이 심하니까 올바른 동작을 시연하기도 어려워지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 어려워져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신체 진찰과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협착증이 기존에 있으셨던 분인데 추가로 급성으로 디스크가 밀고 나오면서 신경이 강하게 압박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에 수술을 권유드렸습니다. 수술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자의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여러 가지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 그럴 때 사진이 굉장히 안 좋다, 각종 영상 검사, 신체 진찰에서 이상 소견이 보인다, 그러면 수술을 하는데 전혀 이견이 없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척추 협착증은 만성질환입니다.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오랜 시간을 걸쳐서 천천히 진행되게 되는데 하연 환자님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뒤쪽 뼈와 황색인대가 많이 두꺼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기존의 협착증이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갑작스럽게 통증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이 디스크가 한쪽 방향으로 밀고 나왔기 때문에 환자분이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갑작스럽게 밀고 나온 디스크는 흡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증상이 굉장히 심하고 일상생활에 빠르게 복귀를 희망하셨기 때문에 수술을 권유드렸습니다. 수술은 기존의 협착증 조직을 제거하고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디스크를 제거를 하게 되면 제거하는 자체가 디스크 조직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회복기간, 재활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경우 빠르게 일상 복귀를 하셔야 되고 본인이 스포츠 강사로서 퍼포먼스를 발휘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술 현장에서 협착 조직만 제거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실제로 수술 이후 사진을 보면 왼쪽으로 두껍게 자라나 있던 황색 인대를 충분히 제거를 했고요. 튀어나온 디스크는 칼을 대어서 절제를 하지 않고 고주파 열 소작기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 굳혀서 가라앉히는 식으로 제거를 하였습니다. 환자분이 수술 이후에 굉장히 증상이 좋아지셨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척추질환의 기존의 수술 방법은 수술 부위의 큰 범위를 절개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척추 내시경 수술은 이런 문제를 보완해 미세한 도구와 카메라를 이용해 작은 절개로 척추 질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치료법입니다. 여러 가지 수술 영역에 있어서 가장 적은 절개, 환자의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술 기법은 거스를 수 없는 현 시대의 대세입니다. 몇십 년 전에는 맹장 수술을 하면 당연히 다 개복을 해서 수술했습니다. 요즘에는 복강경을 이용하지 않고 맹장 수술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척추 수술에서도 현재로서는 절개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내시경 기법을 이용해서 최소 침습, 최소 절제 수술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고, 수술을 실제로 해보면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수술 이후의 회복기,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수술 직후의 통증, 그리고 재활이 길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몇 개의 구멍만 뚫어서 시행하는 척추 내시경 수술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입니다. 실제로 수술을 많이 해보면 확연하게 수술 이후에 출혈도 적고 회복 기간도 빠르고 상처 문제에서도 자유롭고 좋습니다. 수술 후 관리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허리는 일자로 펴져 있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척추는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들어가면 척추를 받치고 있는 추간판이나 주변 인대 등에 압력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수술 이후에 허리를 일자로 반듯하게 펴고 있는 것을 설명드리게 되고, 보통 수술 이후 한 달 정도의 보조기 착용을 권유드립니다. 혹은 나사못, 인공디스크 같은 보형물을 박아 넣는 경우에는 보형물들이 안정적으로 생착되기 위해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보조기 착용을 추가로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완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은 엉덩이부터 이렇게 발까지 저림이 그냥 제 생각에는 아마 감자사 당하면 이런 저림이 오지 않을까 할 정도로 아팠는데, 수술하고 한 선생님이 한 이틀째부터 이렇게 보조기 차고 이게 걸어라 해가지고 걸었더니 확 하는 거의 70% 정도가 없어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만족하고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업이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이제 또 아쿠아 수업이라든지 골프 열심히 하고 좀 더 이제 몸을 더 단련해서 좀 더 건강하게 더 열심히 운동하면서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일선에서 진료를 오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속설들이 환자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속설로는 허리는 손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 말을 맹신하게 되어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간단한 수술 치료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보형물을 삽입해야 된다든지 큰 수술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의 장점은 환자의 정상 조직을 최소한으로 절제를 하고, 그럼으로써 환자의 수술 후 통증을 줄이고 일상생활에 빠른 복귀를 할 수 있는 게 척추 내시경 수술의 최대한의 장점입니다. 만약 환자분들이 수술을 고민하고 있다면 최소 침습, 최소 절개를 가능한 내시경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척추 수술은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한 회복의 첫 단계로 척추 관리 방법을 실천하면 회복력도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올바른 자세와 규칙적인 운동은 척추를 튼튼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지속적인 관리로 더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